호나우두하고 샤키로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스포츠를 볼 때 좀 파괴적인 선수를 좋아했어. 수비를 막 부셔버리고 샤키로닐처럼 막 수비 날리고 덩크를 찍던지 브라질 호나우두처럼 막 수비 다 제끼고 골 넣고 막 이런 선수를 좋아했어요. 저뿐만 아니고 그런 선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시골 살았으니까 제가 사는 주변에 국내 스포츠 연고 팀이 없었어요. 그리고 해외 스포츠 위주로 보고 이러니까 로컬 프랜차이즈라고 하죠. 어느 지역의 프랜차이즈 팀을 좋아하기보다는 그냥 파괴적인 선수를 좋아했고 그 선수가 뭐 팀을 옮기면 그 팀 좋아하고 호나우두가 바르셀로나 뛸 때는 바르셀로나 좋아했다가 호나우두 인테르 옮기고 나서 인테르 좋아했다가 레알 옮기고 나서는 레알 좋아했다가 이런 식인 거죠. 샤키로닐이 올랜도에 있다가 LA 가면 LA 좋아했다가 LA에서 마이애미 가면 마이애미 좋아했다가 이런 느낌으로 제가 성향이 이렇다 보니까 전 당연히 이제 NBA를 계속 보다가 샤키로닐을 좋아하다가 샤키로닐이 마이애미로 건너갔는데 마이애미에 드웨인 웨이드라는 선수가 있었고 드웨인 웨이드가 수비를 찢으면서 골을 넣는 걸 보고 반해서 드웨인 웨이드를 좋아하는데 드웨인 웨이드가 클리블랜드랑 경기를 할 때마다 드웨인 웨이드보다 더 큰데 드웨인 웨이드보다 더 빨리 더 높이 뛰는 개미친 새끼가 있길래 저 새끼는 대체 뭐지 하고 봤는데 그게 르브론 제임스인 거야. 그래서 당연히 저는 제 성향상 르브론 제임스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제가 샤키로니를 좋아할 때도 그렇고 르브론 제임스를 좋아할 때도 그렇고 정말 싫어할 수밖에 없는 한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는 예상하시겠지만 팀 덩컨. 팀 덩컨이 좀 싫었어. 샤키로니를 좋아할 때도 팀 덩컨의 샌안토니오가 LA를 많이 이겼었고 르브론 제임스는 말할 것도 없이 결승전에서 사떡도 당하고 팀 덩컨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지는 모습을 많이 보니까 덩컨을 좀 싫어했었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차피 어느 팀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잘하는 선수를 좋아할 뿐이니까 팀 덩컨으로 갈아타면 되잖아. 근데 팀 덩컨 스타일이 별명이 미스터 기본기야. NBA 탑스타인데 전혀 화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동작들로만 농구를 하고 철저하게 팀 농구를 하고 희생적인 농구를 하는 그런 선수예요. 나는 막말로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선수를 이긴 선수로 갈아타면 그만인데 미스터 기본기라서 걔를 좋아할 수도 없어. 내가 좋아하는 플레이 스타일이랑 너무 달라. 그래가지고 덩컨이 좀 싫었는데 그런 덩컨이 이제 샤킬 오닐이랑 1대1 맞짱도 뜨던 선수였다가 갑자기 족저근막염에 걸립니다. 농구 선수들처럼 많이 뛰면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선수들이 많이 걸리는데 발바닥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발바닥도 이제 발바닥 이 형태를 유지하는 근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근육들이 좀 잘못되면서 이 족저가 좀 무너지게 되고 족저가 무너지면서 근막이나 근육에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거라서 이거는 너무 아파서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걸어 다닐 때도 아픈 수준이고 아주 심하면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파서 팀 덩컨도 그래서 체중이 원래는 한 120kg 정도 나갔었는데 체중을 뭐 10kg 정도를 감량을 해서 키가 2m 11에서 13쯤 되는데 이제 체중을 110도 안 나가게 감량을 해버리니까 옛날처럼 포스트업을 해서 공격을 하고 이제 이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안 그래도 팀플레이어였던 팀 덩컨이 더 팀플레이어가 되고 공격보다는 수비를 더 열심히 하고 패스를 더 많이 하고 픽을 더 많이 서고 이제 이런 선수가 되어서 솔직히 내심 약간 기분 좋았어. 나 좀 못된 생각이긴 한데 팀 덩컨이 아예 막 어디가 막 부러지고 날아가고 이랬으면은 뭐 당연히 측은한 마음이 들었겠지만 족저근막염이 그때는 얼마나 뭐 심각한 건지도 잘 몰라서 그냥 발바닥 아파서 체중 줄어가지고 기량이 좀 떨어져서 더 이상은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의 앞길을 안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심 기분 좋기도 했어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3년 파이널을 보게 되는데 팀 덩컨은 항상 포커 페이스로 경기를 해요. 감정을 잘 드러내진 않아요. 평소에는 많이 웃고 하는데 잘 웃지도 않고 무표정으로 이제 경기를 하는데 완전 중요한 그러니까 최종전 6차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NBA 파이널 결승전에 아마 6차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클러치 타임 경기 끝나기 아마 한 2분 정도 남겨뒀던 시간에 팀 덩컨의 팀이 쏜 슛을 팀 덩컨이 리바운드를 잡아서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서 골밑 슛을 시도했는데 안 들어가고 그 안 들어간 걸 다시 한번 팁인을 했는데 또 안 들어가. 이지 슛인데 2번 놓친 거야 팀 덩컨이. 미스터 기본기인데 이지 슛 2번을 연속으로 놓쳐요. 그리고 나서 코트 바닥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면서 상대방을 노려봅니다. 아마도 르브론 제임스를 노려봤겠죠. 수비를 하기 위해서 2m 11에서 13쯤 되는 그 거구의 선수가 자세를 한껏 낮춘 다음에 상대를 노려봐요. 바닥을 쾅 내리치고. 당연히 소름이 끼쳤고 그때 약간 눈물이 좀 났어요. 제가 원래 스포츠 보다가 좀 많이 우는 편이긴 하는데 그때는 뭐 사실 우승하고 막 이런 때가 아닌데도 눈물이 살짝 나더라. 내가 여태까지 봤던 팀 덩컨은 기계 같고 재미없게 농구하는 새끼였는데 사실은 열정 그 자체인 거고 그걸 숨기고 경기를 했던 거고 방금 전에 자기의 플레이에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농구 인생
아마 유일하게 그렇게 코트 바닥을 내리치면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근데 심지어 그 와중에도 너무 중요한 공격을 실패하고 나면은 많은 선수들이 뭐 하늘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막 이러거나 심판한테 항의를 하거나 막 이러잖아. 그 와중에도 빠르게 백코트를 했고요. 수비를 하기 위해서 백코트를 한 다음에 코트 바닥을 내리치면서 감정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면서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자신의 실수를 해서 실망스러운 와중에도 기본기를 지킨 거예요. 그걸 보고 눈물이 살짝 나더라고. 그 사람이 여태까지 했던 농구가 떠오르면서. 그러니까 팀 덩컨은 한때는 샤키로닐하고 맞짱을 뜨던 선수야. 샤키로닐이 포스트업 쳐가지고 덩크 찍으면은 그 다음 공격에서는 팀 덩컨한테 볼이 투입되고 로스 포스트에서 포스트업 공격을 해가지고 골을 넣고 맞짱을 뜨던 선수가 족저근막염이 와서 몸무게를 10몇 킬로를 빼서 이제 완전 철저하게 우리 편이 공격할 때 픽 서주고 리바운드 잡는 이런 선수가 되고, 내가 낸데 할 수도 있잖아. NBA는 그런 선수가 굉장히 많아요. 괜히 뭐 비난받기 위해서 그 선수 이름을 얘기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좀 잘했던 선수, 정점까지 가지 않더라도 농구를 그 팀에서 가장 잘했던 선수가 부상이든 노쇠하든 기량 하락이 오면은 공격 욕심을 못 버려. 특히나 빅맨이면은 몸값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공격을 못하는 빅맨이라도 팀 승리에 충분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거든요. 픽을 잘 서주고 수비를 열심히 해주고 리바운드를 열심히 잡아주면. 근데 굉장히 많은 스타 출신 빅맨들이 공격 맛을 한번 봤던 선수면 나중에 기량이 떨어지고 부상을 당했다 복귀를 해도 계속해서 공격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근데 그에 반해서 팀 덩컨은 부상이 없이 가장 잘하던 시기에도 감독이 이번 공격은 토니 파커가 간다 하면은 픽을 서줬고, 이번 공격은 지노빌리가 페네트레이션 한다 그러면 공간을 내줬고, 부상이 생긴 이후에는, 기량이 떨어진 이후에는 당연히 팀플레이 농구를 하고 픽을 계속 서고 리바운드를 계속 잡고 공격할 때 공 한 번 못 잡아보기도 하고, 그래도 단 한 번도 불만을 표현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오는 선수였죠. 그런 팀 덩컨의 플레이를 2013년에 보고 나서 이제 스포츠 같은 걸 보는 눈이 이제 조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뭐 브라질 호나우두나 르브론 제임스 같이 수비를 부셔버리고 이런 선수 위주로만 좋아했다면, 샤키로닐처럼, 그 뒤로는 이제 팀플레이도 많이 보게 됐어요. 그걸 최근에 어디서 봤냐면 롤 보면서, 베이커 보면서 그걸 봤어요. 저는 이제 베이커 선수가 전성기 때 롤을 보지 않았어요. 베이커 선수 전성기가 2013년에서 한 17년 정도까지인데, 그때는 보지 못하고 기량이 조금 떨어진 상태일 때 봐서 베이커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랐는데, T1을 좋아하게 되면서 베이커 옛날에 어땠는지를 찾아보고 나서 최근 경기를 다시 봤어. 그니까 이제 바로 팀 덩컨이 떠오르더라고. 베이커는 한때 가장 라인전이 강한 선수였고, 미드라이너 중에서 가장 파괴적인 선수였고, 가장 피지컬이 좋은 선수였고, 상대 선수를 숨도 못 쉬게 옴짝달싹 못하게 하던 선수였잖아. 근데 기량이 떨어져서든 같은 팀에 좋은 선수가 나와서든 아니면 팀이 원하는 방향이 그거여서든 메타가 그래서든 한 번도 불만을 표현하지 않은 것 같죠? 최근만 해도 그래요. 최근에는 이제 탑 제우스 선수가 워낙 에이스 기질이 있고, 원딜의 구마유시도 워낙 에이스적인 기질이 있고, 캐리아 선수도 팀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브레인이 되고, 오너도 공격적인 정글러고, 이러니까 베이커 선수가 엄청나게 받쳐주는 픽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처럼 라인전이 강한 픽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라인전 강한 픽은 잘 안 하죠. 받쳐주는 픽 위주로만 하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성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뭔지 알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성에서는 실력이 안 되는데 계속해서 1옵션을 원하고, 실력이 안 되는데 계속해서 강한 챔프만 잡으려고 하고 골 욕심만 내고 이러면 욕을 해.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선수도 굉장히 많고, 외국 같은 데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엄청 많아요. 중국의 어떤 선수도 있었죠. 한때 베이커 라이벌이라고 불리던 선수도 다들 한때 세계 정점 수준으로 잘하다가 이제는 기량이 떨어졌거나 메타가 바뀌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아직도 칼챔만 잡으려고 하고, 아직도 내가 캐리할 수 있는 경기만 하려고 하고, 탑 쪽에서 굴리자 그러면 무조건 원딜 캐리 해야 된다고 그러고, 팀이 한타를 하는데도 나 탑 밀어야 된다고 탑 밀고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 근데 베이커는 그러지 않잖아요. 철저하게 희생적으로 메이킹 위주로 하고, 팀이 원하면 아직도 칼챔을 잡기도 하고, 이런 면 때문에 나는 베이커 선수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이도 어리잖아. 심지어 그 나이에 그걸 깨달았잖아. 20대 중반에 깨달은 거 아니야. NBA 보세요. 20대 중반이면은 슈퍼스타들 거의 다 개망난이에요. 뭐 물론 데릭 로즈처럼 젊을 때부터 굉장히 성숙한 선수들도 있는데, MVP면서 대부분 NBA 선수들을 보면은 젊었을 때는 망나니같이 해요. 르브론도 개병신이었고, 코비도, 조단도 막 그지 같은 시절이 있었고, 인성적으로만 봤을 때. 근데 베이커는 20대 중반 나이에 그렇게 성숙하게 자기 희생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고,
아직도 자기 관리를 하면서 프로게이머로서는 노장이 된 지금까지도 최고의 팀에 뛰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임요한 선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임요한 선수는 이제 개인전 게임 선수였으니까 이제 그런 면까지는 내가 알지는 못하고, 물론 임요한 선수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페이커 선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우연찮게 롤 갤러리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면서, 물론 페이커만 조롱받는 건 아니긴 하지만 거기서는 이렇게 조롱당하고 이런 걸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깝긴 했어요. 걔네들 페이커 누구보다 까면서 페이커 좋아함. 아, 좋아하는 거야? 내가 많이 보지를 않아가지고 잘 몰라서. 츤데레였어? 최연성이 한 유명한 말이 있음. 임요환이랑 페이커 같은 선수들이 계속 잘하는 이유가 안 유명할 때랑 유명할 때랑 생활 패턴이 달라진 게 없다는